안녕하세요. 2023년도 경찰 2차 시험 문제 9번째 문제를 오늘 풀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딱 한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제 옷차림이 조금 또 바뀌어 있죠. 네, 이렇게 옷이 한 5개, 6개까지 문제 풀 때 거의 똑같다가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데, 한 5-6문제 정도를 제가 하루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옷 모양이 그 정도 주기로 해서 바뀔 겁니다. 최근에 조금 업로드나 이런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며칠 이렇게 공백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업로드되는 것들이 지금 아마 해경간부 아마 그 단계에서 조금 멈춰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경찰 2차 문제가 곧 여러분들께 아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8번까지는 제가 촬영을 다 해놨고, 아마 또 오늘 9번서부터 한 15번 정도까지 이렇게 풀 예정인데, 아마 그런 것들이 매일 한 문제씩 이렇게 업로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포기하거나 절대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매일 빠짐없이 올린다고 여러분께 약속을 드렸지만 그거를 좀 못 지키게 됐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은 약속이라는 거는 100% 지키기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늘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말로는 한 번도 빼놓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저도. 근데 결국은 놓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 상대방과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께 어떤 영상 관련된 제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컨텐츠지만, 정말 계약 당사자로서 만약 계약을 한 어떤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며칠 업로드를 못했다면 그랬을 경우에 저에게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법이 구현된 것이 이 계약서고, 이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실무에 나가서도 이 계약서와 관련된 분쟁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쟁들을 하나하나 해석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사관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또 법관이나 검사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어찌하여튼 제가 여러분께 매일 한 문제씩 업로드 드리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된 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제가 학원 강사가 되는 그날까지. 학원 강사가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될 거라고 믿고, 또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되더라도 이 유튜브 강의는 매일 1일 한 문제씩 여러분께 업로드해주는 최소한 이 정도 강의는 여러분께 항상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강사가 돼도 아마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어떤 개인 어떤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제공하는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학원이라는 어떤 공간, 학원이라는 어떤 개념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종래의 어떤 그런 학원이라는 틀을 그거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가 크게 더 확장되고 발전하고 사회가 점점 더 비대면화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유튜브를 통한 이런 강의 방식은 점점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 너무 서두가 길었고요. 자, 오늘 문제, 미수범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형법 총론에서 미수범과 관련된 문제고, 이 미수와 관련돼서 장애미수, 불능미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께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메모를 켜고 한번 보시면, 자,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갑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그 경찰관으로부터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을 때에는 형법제 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장애미수에 해당됩니다. 아니죠. 자, 왜? 이미
고소장을 어떻게 제출했잖아, 제출. 이때 이미 기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미 기수가 돼버린 거예요. 제출했기 때문에. 그 후에 돌려받은 것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한 거죠. 따라서 장애미수가 아니라 무고죄의 기수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틀렸다. 두 번째, 굉장히 많이 나는 거죠.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갑이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해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 하라는 권유를 받고 위소를 취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송 비용과 관련된 손배 청구해소, 이거는 애시당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송 비용의 확정이라는 건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통해서만. 따라서 이렇게 소송 비용 편취 의사로 손배 청구해소를 구하는 거는 애시당초 법원을 기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절차를 통해서만 이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비용의 확정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시겠나요? 따라서 아무리 편취 의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애시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즉 불능범에 해당된다는 거죠. 사기죄의 불능범입니다. 이거는 불능범입니다. 불능범. 이거는 틀렸다. 그다음 세 번째, 갑이 외국환 수출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외국환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일화 400만 엔이 든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에 나가지 않은 채 공항 내에서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 체포. 뭐죠? 실행에 착수조차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400만 엔의 휴대용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직 보안 검색대에 나가지조차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결국 뭐죠? 일화 400만 엔의 반출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맞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갑이 A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 일정한 시간 동안 촬영을 했어요. 근데 저장만 못 누른 거야, 저장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카메라 내부의 이 기억 장치에는 이런 동영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장을 안 했다 하지만 이미 촬영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장애 미수가 아니라 기수라는 거예요. 기수. 아시겠어요? 이것도 틀렸다. 답은 3번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판례들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판례예요. 이 4번이 조금 까다로운 건데 이미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4번, 특히 3번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한번 쭉 보면, 네, 무고죄 성립에 영향이 없고, 이거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청구는 무조건 확정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그냥 각하될 거예요. 각하. 위험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서 위험성이 없고 결국은 불능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환 거래법은 아직 실행 착수조차 없었고, 그 다음에 영상정보,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피사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이라는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 명령이 내려지면 저장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희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조기억장치에 반드시 저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촬영이 꽉 저장 버튼 눌러야만 되는 건 아니고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판례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이렇게 9번까지 9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